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대표원장 이을재입니다. 이 만성 어지러움증 원인 치료할 수 있나요? 이비인후과, 신경과 여러 병원 검사받고 약 먹어보고 해도 좋아지지 않는데 속도 안 좋고 균형 잡기 어려워요. 원인이 뭘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죠. 치과는 생각 안 해보셨죠? 보통 귀니까, 이비인후과, 우리가 뭐 병원 가면 이비인후과 가면 메니에르 디지즈, 메니에르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죠. 귀 안에 중이가 있죠. 안에 우리가 내이, 내이가 있습니다. 귀 안에. 그쪽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이도, 중이, 내이가 있어요. 내이에 보면 이제 고막이 있고 안쪽에 이제 우리 달팽이가 태방고리관이 있고, 전정 신경이 있고, 그래요. 이쪽에서 일어나죠. 이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환자들이 턱관절 우리 치과로 이제 오십니다. 그냥 올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저희 턱관절 우리 내추럴 치과까지 오신 분들은 병원 다 한의원까지 빙빙 뱅뱅 무슨 한의원까지 다 가셨다가 오시죠. 특히나 턱관절이 치과에서 보니까 턱이 직접 압박하는 게 귀인데, 턱이 직접 압박하는 곳이 귀인데 턱은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인천 부평, 제가 있는 건 이제 인천 부평이죠. 이쪽에 이비인후과 원장님들은 귀가 쿡쿡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한테 많이 보냅니다. 턱관절인 것 같으니까 내추럴 치과 가보라고 이제 많이 보내죠. 왜 그럴까 이거죠. 자, 이비인후과하고 신경과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어떤 치료를 거기서 또 그 중에 대단한 선생님을 만나갖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봐야죠. 귀를 직접 바깥에서 때리고 있는 턱관절도 생각해봐야죠. 예를 들어 우리 아들놈이 맨날 집에 오면 머리통이 아프대. 맨날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바르면 뭐하냐고. 알고 봤더니 이놈이 얘기는 안 하는데 학교에서 뒤에 앉은 일진 놈이 맨날 우리 애를 머리를 때려.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다들 내가 턱이 불편하지 않은데 턱관절이 괜찮은데 무슨 치과를 가요? 턱관절 치과를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턱관절은 신경이 없죠. 앞쪽에 있어요, 신경이. 매번 얘기하죠. 무조건 없다고 우기면 안 되고. 저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턱이 가지 않고. 뒤쪽에도 신경이 있어요. 그냥 턱이 움직이는 앞쪽에 내가 신경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 가끔 뻐근하기만 해. 그래서 우리 턱관절 때문에 혹시나 내 어지러움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는 분들은 다 여기저기 들렸다가 이제 혹시나 지푸라기락도 잡는 심정으로 오십니다. 근데 만성 어지러움증은 다 턱관절이 원인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비인후과나 다른 쪽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남는 게 턱관절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이비인후과면 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전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캠코더 있죠. 캠코더로 촬영도 했었어요. 얼마나 똑바로 갔는지 그런 것도 촬영하고, 나중에 우리 스플린트 치료하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장치를 껴서 턱관절이 귀를 압박하지 않게. 왜? 귀를 압박해갖고 귓구멍을, 여기 세방고리관, 달팽이관을 움직여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니까 누르지 않게 여기다 끼워주죠. 요즘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비인후과, 신경과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없고 아무리 치료해도 해결이 안 되면 치과, 턱관절도 생각해보자. 좀 더 자세히 보자. 턱관절이 압박하는 귓구멍에 연결되어 있는 제 채널에 보면 많이 나오죠.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귀 안에 있는 망치뼈, 말레우스랑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다. 그 턱관절이 짓누르면 망치뼈가 짓눌린다. 이 말레우스 망치뼈는 뭐예요? 요거죠? 그 앞에 고막이 있어요. 딤파닌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윙, 삐 하는 이명. 뒤쪽으로
세방고리관, 달팽이관이 있으니까 어지러움증. 보통 어지러움증이 심한 경우, 특히나 뭐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을 때 이석증이 많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어지러움증, 만성 이제 어지러움증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뭐 특별한 그것도 없어요. 예전에 군포죠? 군포인가 안산인가? 네. 그쪽에 이렇게 현대자동차 기아였나? 거기 영업소 하시는 분인데 어지러움증 때문에 오셨어요. 키도 크고 뭐 멋지게 생기신 50대였을 거예요. 근데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차 운전을 못해요. 어지러움증 때문에. 그래서 차를 아파트에 고이 모셔놓은 지가 뭐 3개월이 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이제 스플린트를 했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스플린트를 끼고 그 다음 바로 왔을 때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무서워서 차 운전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랬어요. 좀 더 좋아지면 다음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운전해서 와라. 조금 운전하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함부로 얘기 못 하죠.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직접 차를 이제 몰고 이제 저희 병원에 다니셨죠. 다른 과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생각을 전환해보자. 턱관절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도 이거다 해갖고 저희한테 오진 않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